입니다. 인사이드 브리핑 차트부터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시간에는 3703까지 US 달러 기준으로 비트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5분 봉으로 봐서 그렇긴 한데 4시간 봉으로 보면요. 한번 하락이 나왔던 시점 5월 12일, 5월 13일 반등이 나왔었던 이 시점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월 31일이잖아요. 그럼 거의 2주째 똑같은 곳에서 횡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주째 동안 한 28,000 가까이 가면 롱을 잡으셨으면 3만 또 한 1,000불 가까이 가면 이제 숏 3만 불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롱숏 이게 계속 그냥 횡보를 한 2주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보면 지금 뭐 찐발이냐 아니냐라고 논하는 거는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적어도 32,000 아니 34,000까지는 되돌림으로 가격을 보아도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쭉 내리 꽂았던 이 하락 채널, 이 bear market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와 포모가 와서 벌써 여기서 풀매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과거 작년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5월 20일 날부터 하락했었던 걸 한 7월 20일 한 두 달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쭉 한번 올려서 그 다음부터 내려오질 않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횡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를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한 달 가까이 했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더 횡보를 하더라도 거기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풀매수가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바닥이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나스닥에 비해 비트가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럼 이제 나스닥이 조금만 빠져도 비트는 더 빠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28,600까지 오늘은 아니었죠. 28,600까지 마지노선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보이고는 있어요. 한 28K 정도가. 그래서 25, 20, 뭐 18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약간 좀 공포심에 잡힌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보입니다. 다가오는 중요한 일정에서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휴장을 하죠. 5월 30일. 그리고 미국 실업률 발표가 6월 3일 날 있고 CPI가 6월 10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가장 하이라이트인 FOMC 미팅이 6월 15일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호재는 6월 7일 오늘 나온 뉴스에서 미국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이게 친암호화폐 상원 의원이 법안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의사록 발표가 되었죠. 대부분의 연준 의원이 앞으로 뭐 한 50bp, 그러니까 0.5% 정도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너무 좀 오버했나? 증시 추락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는 연준의 어떤 포인트로 좀 보이고요. 뭐 여전히 실업률과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회복되고 있고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게 시간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지날수록 회복될 것을 보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가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중단되면 BTC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요런 거 있죠. 0.5%씩 두 번 정도면 반등이다. 그러니까 6월에 한번 나오고 7, 8월에 봤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할게요.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라고 나오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뭐 좋은 프로젝트 계속 나오고 암호화폐 산업이 사라지지만 않는다. 그러니까 0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월에 요 언급드린 요 일정들이 다 소화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29K라면 그때는 진짜 분할 매수하기 너무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좀 더 내리더라고 해도 그게 거의 바닥 아닌가. 저희가 뭐 찐바닥이 어디냐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바닥권이라고 어떤 레인지라고 봅니다. 뭐 아까 차트로 설명해 드렸다시피 작년 기준 이 하락빔이 7월 말에 회복된 것처럼 비슷한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횡보하면서 한 단계씩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제 4만이 지켜진다면, 그러니까 3만 7천 정도에서 지켜진다면 거기서부터 쭉쭉쭉 올라갔겠지만 지금 그런 그림은 아니어서 좀 더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지금 지점이 거의 바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크립토펀트 CEO도 말했죠. 축적하고 있다. 고래들이 축적하고 있다. 2만 5천에서 3만 달러대를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비트와 나스닥이 거의 커플링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스닥이 막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거나 엄청 또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의 흐름도 약세장일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또 저가를 이탈한다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나스닥 시장이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요새. 그렇다면 비트가 디커플링이 아닌 이상 반등이 가능합니다. 뭐 그레이스케일이 요새 최근에 나왔던 뉴스에서 투자자들에게 GBTC를 현물 BTC ETF로 전환하는 것을 좀 보내달라고 서한을 보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호재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앞으로 진짜 길어야 1년, 그러니까 2년 주기가 되어서 4년 주기에서 짧게 2년으로 보고 짧으면 뭐 한 6개월 안에 다시금 좀 반등의 기회가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좀 외면하지 마시고요. 지금 더 집중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때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늘 브리핑 드리는 저의 멤버십 톡방에서는 어떤 코인이 잘 갈 것 같냐라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제 답변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실제 이익이 있고 긴밀히 연결돼서 인컴이 좀 제너레이트 되는 코인.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거래소 코인이 해당이 되겠죠.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 이제 기술력을 계속 강조하면서 뭐 폴리곤이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코인들은 어쨌든 루나 사태를 떠나서 실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이거 이제 저번 주 주말에 금요일날 이제 나스닥 반등이 나왔는데 왜 비트가 안 나왔냐 하면서 얘기했지만 주말 동안에는 다시 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나스닥만큼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때 이렇게 회복이 되고 끝났잖아요. 3%가 일주일로 보면은 한 달로 봤을 때 이게 거의 한 5월 17일, 5월 6일 거의 12,100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건 한 8% 회복했다는 건 지금의 비트 가격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 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가 그 정도 회복한 거 비슷하게 올라왔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요일 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말 때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제 멤버십 방에 알려드렸습니다. 인사이트 뉴스에서 좀 눈여겨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캐시 우드 앤 잭 도시가 만났었던 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unanimously agree on 그러니까 셋 다 동의를 한 겁니다. 크립토의 메인 미션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제 갖고 있었던 대답은 달랐지만 they all agree 동의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 must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future. 미래에 정말 must죠. should보다 강한 거니까 강력하고 그리고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대답이 아니라 다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셋이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끌어갈 제 생각도 아니네요. 일단 세계 최고의 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다음 지성인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크립토커런시고 그게 결국엔 퓨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rimarily mission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이 give ordinary people 일반 사람들에게 more power over their lives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크립토라는 거고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돈 가치 뭐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컨퍼런스 자체가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뭐 우리는 물론 가격이 먼저 보이겠지만 가격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자체도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 파이낸스 파트이지 이것도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루나나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문이 있었는데 제가 원문을 뭐 다 해석해드리진 않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뽑으면 암호화폐 미래의 중요한 역할 제가 위에서 이제 이야기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EU가 이제 각각 한 주씩 뽑았습니다. 암호화폐는 정부에 대항하는 개인의 힘을 증가시켜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거. 그러니까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transparency,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냥 그냥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일반 뭐 서민들 포함해서 힘없는 약자에게도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캐시우드는 암호화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 암호화폐 네트워킹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죄송합니다. 전 세계를 얘기한 이유는요. 미국, 뭐 캐나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G7, G20라는 국가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한 7, 80% 이상에 되는 금융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특히 뭐 터키나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곳, 자기네들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곳에 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 기술까지 포함돼서 네트워킹 효과가 엄청 커지고 이거는 정말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잭 도시도 블럭이라는 회사를 세운 이곳에서 암호화폐 보관 및 취급을 위한 간단한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고 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 결국 이게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이 확실히 나눠져 있잖아요. 난 러시아인, 얘는 우크라인,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생각, 이익들로 인해서 이익과 이익의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만약에 그 이익이요 한 나라가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개인, 러시아인이든 우크라이나인이든 같은 편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공동체를 준다면 그게 조금 더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가요, 이번 암호화폐 약세장이 1873년 대공황과 유사하고 이거는 결국 망하는 게 아니라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루나 붕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제2의 루나, 제3의 루나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닷컴 버블로 기술 산업이 더 나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 위축은 암호화폐 산업 전장의 발판이 될 것. 옥석 가리기라고 봅니다. 옥석 가리기라고 생각하고 좋은 프로젝트와 좋은 뭐라고 할까요? 규제가 나와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케일 CEO가요. 최근에 약세장 암호화폐 투자자 낙관론 못 꺾어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최근에 암호화폐가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도 비트코인이 0 된다, 나스닥이 0 된다라고 믿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트코인 2만 가면 15,000 가면 뭐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도 사겠다라고 주위에 많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낙관론을 꺾지는 못하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이거를 기회로 보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은 코린이들이 대부분일 거고 이 시장을 오래 겪고 보시면 수차례 암호화폐 폭락을 겪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몇 년 이상 뭐 고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래된 경험이 축적되신 분들은 지금을 재평가하고 다시금 들어가야 되는 계기라고 보겠죠. 진정으로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기회로 보지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 미국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왜 내 코인 내 알트코인이 떨어지지? 왜 비트코인 떨어지지? 하지만 비트코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증시 하락, 전 세계적인 증시와 지금 뭐 전쟁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투자하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뭐 가치와 뭐 이런 게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번도 바뀐 게 없는데 이건 이제 미국 증시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말든 미국 증시가 멈춘 시간대에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횡보를 했다라는 거고 미국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 시간에 비트코인 급락 이건 이제 나스닥이 쭉 하락하면 이제 같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가 운전하는 택시에 비트코인 무의식적으로 뒷좌석에 탑승한 거. 이건 무의식적인 게 아니고요.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니 나스닥에서 자금을 뺄 때 미국 비트코인에서도 자금을 빼는 거죠.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한 것. 마스터카드 임원이요.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 조만간 이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및 혁신 부문의 부사장님이네요. 해롤드 보제.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채택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소비하고 있다. 이미 already죠.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대중시장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를 뛰어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 누가 금융기관이 한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해당 시장의 비즈니스적 접근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문제가 해결만 되면 그리고 그 해결되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뒤로는 못 간다. 맞잖아요. 그게 바로 규제 부족, 이해와 확장성 부족 이런 거 다 교육으로 해결됩니다. 교육과 시간. 교육도 넣어야겠네요. 교육과 시간만 주어진다면 뒤로는 못 간다라는 거죠. 마이애미 시장 여전히 비트코인은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닌 혁신의 관점. 그러니까 돈 가격만 보지 말라는 거죠. 지나고 있는 초기 기술 시장과 유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도 안정될 거. 가격만 보지 말고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디지털 상공회의소 의장이 SEC가 암호화폐 넘버원 방해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자꾸 끌리게 하니까 블로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기관 및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는 가시적 정책은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규제든 규정이든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라는 거죠. 명확한 지침 없이 업계는 혁신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규제도 좋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제한도 좋은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내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유니스왑이 누적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니스왑의 개발사 유니스왑 레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가격을 떠나서 계속 이용되거나 그리고 개발되는 코인은 홀드할 가치가 있습니다. 유니스왑이 많이 내렸는데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코인이에요. 미국 상원 의원이 매주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테드 크루즈 뭐 워낙 유명한 상원 의원이고 친 비트코인 상원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현업 바쁘시고 그리고 뭐 장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적립식 매수 괜찮다고 봅니다. 네. 미국 상원의원 6월 내 친암호화폐 법안 공개 계획 신티아 루미스 요 분이죠. 그리고 요 키르스틴이네요. 길리 브랜드가 6월 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6월 9일이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6월 9일 맞죠? 6월 7일이네요. 6월 7일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첫 포괄적 암호화폐 프레임워크가 될 것. 워싱턴에서 당해 차원을 초월한 암호화폐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드디어 로비가 힘을 발휘하는데 여기 보시면 당해 차원을 초월한 암호화폐 정책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쵸?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블록체인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 플로우 카본이라는 곳이 7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암호화폐에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친환경 내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매우 호재입니다. FTX CEO가 2024년 대선 때 최대 10억 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억 달러 선거 상황을 보면서 액수를 결정할 것. 이전 바이든 후보의 선거 운동에 520만 달러를 기부를 했죠. 52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가 됐으면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52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라면 그 뭐라 그럴까요? 크기가 얼마나 늘었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리서치 암호화폐 면세 혜택 국가 독일 등 9개 국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독일은 암호화폐를요 자산이 아닌 개인의 돈으로 간주하고 1년 이상 그냥 보유를 한다니까 사고팔고를 안 하면 그냥 면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채굴은 대신 10년 이상 그래서 요거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2023년까지 일단 모든 소득세를 면제를 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렇죠. 엘살바도르는요, 현지인 및 외국인 투자자도 비트코인 투자자 수익을 면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 수익이 면세고, 포르투갈도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 및 자본 이득을 다 면세를 합니다. 최근 재무부 장관이 과세를 검토를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면세예요. 싱가포르도 양도소득세 제도가 없고요. 암호화폐 거래를 그냥 굿즈, 물물 교환으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이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과세 대상이고요. 말레이시아는요, 암호화폐 투자 수익 및 거래 면세,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고팔고를 해서 많이 이익을 낸다면 그건 과세지만, 그냥 투자 수익 및 거래하는 거는 면세입니다. 몰타도 양도소득세 면제고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가 이제 484848 이거는 소득세를 매기려고 하고요. 보유 투자 거래 모두 면세, 푸에르토리코 또한 훨씬 낮은 한국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카타르 국부 펀드가요. 암호화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직접 투자는 아직이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니 곧 들어오겠지만 왜 아직이냐면 이제 규모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지만 규제가 정해지면 언제든 돈을 끌어 모아서 이 돈이라는 게 기름, 중동 돈을 끌어 모아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되겠죠. 바이낸스가 두바이에서 조만간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결제 서비스 시작을 했고 이건 뭐 누가 봐도 바이낸스 두바이 그럼 카타르 국부 펀드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중동 지역 규제 당국은 웹 3.0 생태계 개발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현지은행과 협력하고 있고 현지 관리자와 현지 은행 누구겠습니까? 카타르 국부 펀드가 연관이 돼 있겠죠. 6월 내 두바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한 달 남았네요. 당연히 이게 오케이가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동에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쵸? 웹 3.0 재단에서요, CEO가 암호화폐 시장 조정은 업계 성장에 너무너무 정말 좋아. 옥석 가리기 시작이다. 제가 아까 전에 표현을 한 것 같은 건데, 품질이 낮은 프로젝트는 없어지고요. 업계에서 빠른 수익을 내기보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탄탄한 사업 구축에 집중할 것. 이런 게 이제 진짜 폴카닷 개발사에 딱 나오는데, 가격보다도 천천히지만 오래 가고 안전하게 가고 잘 가겠다라는 거죠. 폴리곤, 마티크 창업자도 NFT와 민코인은 1년 이상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 붐이 끝난 뒤 푸르르한 불장이 끝난 뒤 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건전한 조정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건전한 조정 후 건강히 살아남은 코인은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물론 여전히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는 12 정도 극단적 공포가 지속돼 있죠. 24, 8, 10, 12 extreme fear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마디 이유야. 옥석 가리기이지 망한 시장은 절대 아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